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지수가 또 올랐죠, 그죠? 아침에는 좀 빠지다가 오후에 이제 오후단이죠. 오전 10시 넘어서 상승으로 전환했고 급등으로 이제 잘 끝났는데 지금 이제 지수 얘기는 오늘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리고요.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수는 이제 아시아 증시랑 이제 미국 증시 비교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관세랑 이제 이란 관련된 뉴스 좀 짧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동전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동전주 이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정확히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이제 2억 원이라는 이제 금융위원장이 이상한 헛소리를 했고, 그거에 따른 이제 종목들이 동전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죠? 급등한 것도 있지만 이제 급락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상한가가 15개가 들어와 있는데 상당 부분 동전주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못 들어온 이제 동전주 중에서 이제 급등한 것들도 꽤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장 분위기를 좀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관련주들이 요즘에 조용하죠, 그죠? 그래서 정원호 관련주, 그 다음에 조국 관련주, 그리고 누구예요? 오세훈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살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네. 자, 보시죠. 일단 이제 오늘 지수가 코스피는 2% 이상 또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이제 1% 상승 마감을 했는데, 둘 다 오전에는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빠져야지 뭐, 그죠? 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지수 움직이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듣고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차분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젯밤에 다우지수 1.6% 급락. 급락이죠. 세게 떨어졌어요. 나스닥 1.1%, S&P 500 지수 여기도 마이너스 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0.5% 하락했죠. 그럼 우리나라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요즘 이 미친 코스피는 플러스 2.1%. 급등하는 거예요. 미친 거야, 이거는. 중국 상해 증시를 보실까요? 플러스 0.8%. 여기 그렇다 쳐요. 일본 플러스 0.8%. 요 정도, 우리도 요 정도 올랐으면 이해를 하겠다고. 근데 어제 다른 나라들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빠진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데가 한 군데 있죠. 대만 가권지수 2.7%. 대만이랑 우리나라의 지금 공통점은 반도체주들이 특정 반도체주 몇 개가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대만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죠? 네. 대만이 반도체로 지금 잘 먹고 살고 있거든, 그죠? 근데 어쨌든 오늘 대만도 2.7% 올라갔어요. 그럼 대충 눈치채시면 돼요, 그죠? 여기도 뭐 우리나라랑 지금 반도체 관련된 거 올려서 그러나? 예, 맞아요. 근데 대만은 반도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정확한 수치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략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전체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반도체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말고도 많잖아요. 많잖아.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만 수출합니까? 자동차, 조선 이런 것도 있는데 대만은 그런 게 없잖아, 그죠?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못 가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이제 뚜껑 열려가지고 어디로 간다? 우리나라 주식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대요, 서학개미들이. 정부에서 이제 양도소득세 어쩌고 얘기하고 양도소득세는 이제 저기고, 아무튼 세금 때리고 막 이런 이제 협박을 하니까 들어와서 우리나라 ETF를 또 산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는 저렇게 빠졌는데 아시아 증시는
올랐어요. 특히 우리나라랑 대만이,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 웃긴 게,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의 이제 분차트거든요. 보세요. 코미디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빠졌죠. 그러니까 아침에 쭉 떨어져요. 마이너스 1% 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지다가 9시 35분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요. 근데 10시부터, 요즘 항상 10시부터라니까 10시부터 쭉 끌어올립니다. 점점점 증시가 안정이 돼요. 옛날에 그 침대 광고 그것처럼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그런 것처럼 갑자기 편안하게 끝나요. 이래요 요즘에. 이래요. 네. 코스닥도 뭐 덩달아 이런 식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뭐 ETF 때 뭐 개인들이 ETF를 사니까 많이 사서 그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올리는 거 아니냐? 맞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미친 개미들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런 거냐? 그분들을 또 폄하하기도 그래. 예. 그렇다고. 왜냐면 자꾸 그쪽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올리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이 아니라고요? 왜 의도적이지 아닌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 못 할 걸? 네.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은 또 열받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국민연금, 뭐 기관들 돈, 뭐 연금, 뭐 기금 이런 거 다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주식 사라고 해서 한도 다 찼잖아, 작년에. 응? 맞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제 뭐야, 국민들이 이제 뭐 펀드 들은 것도 있고 뭐 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다 동원해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렸거든. 반도체 중심으로 올렸잖아요, 그죠?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부동산은 하지 마라, 미국 주식도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증시로 돈을 오긴 했는데 그 돈이 이제 전반적으로 뭐 조선주에도 투자하고 뭐 어디도 투자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계속 이 기관들이 올리니까 개인들 돈도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들 돈,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들 돈, 그 다음에 실제 개인 돈까지 들어가가지고 그쪽을 계속 올리는 거 아니냐. 그쪽 주식을 직접 사는 사람도 있지만 ETF 불안하니까 특정 주식 못 사겠다, 불안해서 그 이제 ETF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면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아침에 악재밖에 없잖아. 왜? 미국이 많이 빠졌거든. 그리고 미국이 왜 빠졌는 줄 아세요? AI 버블론 때문에 많이, 그래서 반도체하고 이쪽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요즘에 엔비디아 꿈쩍도 안 하잖아. 엔비디아 주식 보셨어요? 안 가요. 보세요, 엔비디아 최근 이게 주봉인데 일봉 차트 안 가요. 요즘에 서학개미들이 재미가 없어서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잖아 지금. 안 간다니까.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미국의 이제 반도체주들도 이제 부담이 돼서 못 가요. 그 샌디스크라고 아시죠? 샌디스크. 메모리 카드나 이런 거 살 때 보면은 샌디스크 브랜드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2월 내내 못 가요. 안 올라간다니까. 그 다음에 샌디스크라고, 이게 엄청 많이 간 주식이거든요, 이게. 근데 얘도 2월부터 못 가요. 참고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주식을 팔아가지고 M7 종목들 팔아서 지금 이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대요. 참고로 샌디스크는 작년 4월달에 저점이 27달러였는데 지금은 700달러까지 넘었었어요. 725달러. 몇 배냐 이거? 725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30배는 안 되고 한 25배 넘겠다, 그죠? 네. 1년 동안, 1년도 안 돼갖고 25배 이상 급등한 주식을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지금 엔비디아나 메타 이런 거 안 가니까 던지고 이걸 갈아타고 있대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디 소리 안 나십니까? 아, 잠깐만요. 이 방송 시작할 때마다 뭘 자꾸 건드나 보네, 이게 프로그램이. 지금은 들리세요? 유튜브 쪽은 뭐 목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고 별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아, 예. 네. 이게 방송을 제가 지금 4군데 송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사이트 2개,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2개니까. 근데 이게 항상 신경을 쓰고 막 그러는데도 가끔씩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소리가 안 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네네. 자, 아무튼 이제 이거를 지금 많이 사고 있고, 이거 뉴스 나온 겁니다. 네. 제가 뭐 뇌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과열됐다. 네. 이쪽은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어쨌든 2월 내내 못 가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죠.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는데? 잘 아시잖아. 지수를 세상에 코스피 6천 내일 아침에 있죠? 살짝만 떠도 6천입니다. 이제 증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뭐 올 상반기 때 7천 간다, 8천 간다, 별의별 소리가 다 그렇게 많아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참고로 요즘에 이 얘기를 내가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해드릴게요. 뭐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너무너무 지금 좋다, 뭐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다 막 이러죠. 언론사에서 이 쓰레기 언론들, 제가 항상 쓰레기라는 단어를 붙이죠. 이 쓰레기 언론들이 얼마나 한심스럽냐면, 삼성전자는 뭐 계속 되게 잘하고 있었던 것 같죠, 그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삼성전자가 23년 12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2년 전이 2년 전. 원래 대기업 다니면은 연초에 보너스 많이 나오잖아요. 봉투 몇 개씩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요번에도 왜 SK하이닉스에서 왜 성과급 많이 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러니까 불과 2년 전쯤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과급을 거의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구내식당에서 점심때 뭐 줬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쉑쉑버거를 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거 아시냐고. 기사 내가 빨리 찾았거든요. 보세요. 23년 12월 말에 삼성전자 DS 부문 구내식당에 쉑쉑버거 들어온 까닭. DS는 어디냐면 반도체 쪽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임직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왜? 성과급을 못 주니까. 미안하다고 빵 먹어. 빵 주고 있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미안해갖고 밥이라도 잘 먹어라 이러면서. 디저트 카페 서울 앵무새의 퀸 아망, 이 뭐 프랑스식 원형 버터 페이스트리랍니다. 미안해갖고. 근데 불과 딱 2년 지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주식을 이렇게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삼성전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거 언론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저렇게 많이 올라가서 좋은 건 누구예요? 외국인은 뭐냐,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들끼리 막 올려놓으니까 좋다고 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도 좋겠지. 왜?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부에서도 뭐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올리는 거예요. 자기들 갖고 있는 주식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그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이 이제 우상향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사요. 주가를 계속 올려. 계속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수익 내고 나간다고요.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니? 기관이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쪽 터질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오늘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포기해라 그랬어요. 포기해라. 아니 쟤네들 지금 어떻게 사냐. 맞잖아요. 저거 지금 어떻게 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게 안 나는 수익 나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수익 나는 거 있으니까 그냥 쟤들 그냥 보내주라고 그냥 마음에서 그냥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그냥 보내줘라 그냥 마음에서. 네. 응? 저희 방 저기 5만원 6만원 그럴 때 삼성전자 바닥에서 매집한 방이거든요. 저희도 10만원 돌파하기 전에 팔았어요. 잘 팔았다고 좋아했는데 그죠? 네. 세상에나 그죠? 저런 식으로 주식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주식시장 최악의 정권은 다른 정권이었거든요. 네. 보수 정권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최악의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한 것 같아요. 왜? 너무 심해요. 이게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또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계속하면 다른 얘기를 못해.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지수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막 올리는 걸 뭐 어떡해.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이제 상호관세 대법원에서 이제 위법 판결을 받고 나서 전 세계 이제 국가 몇몇이 이제 또 잔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가 뭐라 그랬느냐.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예, 실제 맞습니다. 아니 관세 부과 이거 대법원에서 미국 대법원이 저기 그렇게 위법이라고 했는데 관세 못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누구 마음이다? 미국 행정부 마음이에요. 근데 그 관세를 부과할 때 근거로 삼았던 법 그거를 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판결한 거지 관세 걷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관세 바로 또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관세 부과 관련된 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하고 15% 인상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돼요, 저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주 레바논 외교관들한테 대피령을 내놨답니다. 그래서 이란 공습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기 뭐예요? 전쟁 관련주들은 중동 전쟁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들다가 말았죠, 그죠? 네. 네, 아무튼 뭐 달라진 건 없다 여기도 계속 네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비트코인 제가 어제 비트코인 얘기 해드리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 겁니다. 왜? 어제 올라오잖아, 그죠? 요즘에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코인 하지 마세요. 지금 코인 하시면 힘들어져. 네. 나중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하시면은 아마 대상포진 올 수도 있어요. 네. 대상포진 뭐 걸려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 걸려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란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 정도로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즘에 코인 들어가면.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정원호 관련주 얘기하기 전에 동전주 얘기해 드릴게요. 동전주에 최근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죠? 막 뭐 지지난주 목요일인가 그 전후로 해가지고 금융위원장 2억 원이라는 인간이 있어요. 네. 그 인간이 갑자기 올해 상장 폐지 종목이 50개 정도 될 줄 알았는데 호스닥에서 150개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동전주 상장 폐지 7월 1일로 앞당길 예정이다. 막 그러니까 법안 통과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겁을 줬잖아. 그죠? 그래서 좀 시끄러웠는데 보세요. 오늘 그 상한가 나온 종목들을 좀 보면은 동전주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종목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동전주 볼게요. 가격 기준으로 원풍물산 최근에 이거 왜 떨어졌어요? 그 2억 원이라는 인간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권 뭐 이런 거 떠나서 그죠? 네.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20대 때 공무원 잠깐 해봤거든요.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냥 다른 걸로 옮겼는데 잠깐 해봤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때도 교육 많이 받았지만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국민들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에 언행에 그죠? 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동전주들 이제 얘네들이 원래 동전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원풍물산 15,000원, 8,000원, 아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5,000원, 3,000원 하던 애가 미국의 미친 바이든하고 제롬 파월 이 쓰레기들이 금리 인상 미친 듯이 하고 하니까 300원이 됐어. 그 원풍물산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 어쨌든 코스피가 저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버티면 얘도 올라올 거야 이런 희망을 얼마나 갖고 있었겠어요. 그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었을 텐데 2억 원인지 3억 원인지 7억 원인지 하나 나타나가지고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어요. 뭐 땡겨버리겠어요. 뭐 잃어버리니까 그냥 줄줄이 녹는 거야 그냥 동전주들이. 보고 있는데 안타까워 죽겠더라고 진짜. 응? 그 말 나오고 나서 그냥 폭락한 거 아니에요. 쭉쭉쭉쭉 그냥 설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그냥 나쁜 놈의 새끼 진짜. 네?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캐스피언 상한가. 차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A 프로젠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이거 안 나와요 이게? 네. SN테크 아우 지난주 금요일날 음봉 하나 맞은 거 봐요 이게.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이거 주말에 이거 편히 쉴 수 있었겠어요? 아이톡시, 모아데이터, 한국전자홀딩스, 비츠로시스 마찬가지잖아요. 뭐 미친듯이 올라. 얘는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쪽이고 네오팩트 막 급락하다 올라오고 얘는 1,000원짜리인데요 상한가 나와서 1,000원 낸 거잖아. KEC 얘도 회사 얘 보세요. 원래 4,000원짜리였거든요 코로나 때. 근데 이제 장이 조정을 심하게 받으니까 뭐 2,000원, 1,000원, 동전 600원 됐어요.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인내하고 계시겠어, 그죠? 올라올 거야. 올라올 수 있어. 얼마 전에 보니까 동영보석, 뭐 천일보석 이런 데 미친 듯이 갔던데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얘도 갈 수 있어. 이러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막 뭐 없애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얘도 급락했었잖아. 올라오죠. 응? 동전주도 여기까지 KEC까지 보시면 얘네들은 상한가 간 애들이고 상한가가 아니고 급등한 애들도 있겠죠, 그죠? 한 150위까지, 160위까지 요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뭐 100원짜리도 있네. 200원짜리. 아유 급등한 거 보세요. 막 들었다 놓고 막 난리도 아니야 지금 막. 어? 이스타코 이런 것도 막 올라. 네? 한둘이 아니라고 지금 동전주들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회사 이제 직장인들은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의미는 아니고 직장생활 열심히 이제 하신 분들은 기업을 운영해 보신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좀 부족하셔서 조금 이해를 빨리 못하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개인 장사 좀 해보시거나 개인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살아남으려면 오너가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랬잖아. 물론 이제 다 올라오진 않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알아서 올라올 거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실제로 이제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종목은 이제 언급 안 할게요. 대부분 이래요. 동전주들이 오늘 급등한 이유가 그냥 급등한 것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자, 5대1 주식병합 및 자산 재평가 실시 결정 속 급등했다.
자산 재평가를 왜 할까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랑 부동산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산 재평가를 매년 하진 않아요. 매년 안 하고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나 뭐 그때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집값이랑 땅값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이 그전에 이제 부동산이랑 토지가 100억 있었는데 지금 자산 재평가에 300억입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상한가 갈 수 있어요. 야 이거 알짜 회사네? 어? 요즘에 장사는 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야 이거 갖고 있는 재산이 많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범한 직장인인데 결혼하려고 봤더니 아 연봉이 한 5천도 안 돼. 여자가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에 돈 보고 결혼하는 여자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돈만 벌고 돈만 밝히는 것도 문제지만 서로 이제 비싼 환경끼리 만나야 되니까. 근데 뭐 직장 생활하는데 연봉 5천이 안 돼. 연봉 5천도 요즘에 그렇게 작은 돈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자가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는 6천이거든. 여자들은 자기보다 좀 더 잘 벌고 좀 잘 사는 사람이랑 결혼하길 원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의 기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뭐 나쁘다고 비판하진 않습니다. 여자들의 그냥 그게 그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요즘 결혼 시장에서 그런 말이 많대요. 근데 아무튼 이제 비유를 드는 건데 뭐 연봉은 5천 이하인데 보니까 부모님이 땅만 한 100억 갖고 있어. 번화가에 빌딩 한 2개 있고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막 300원, 400원, 500원인데 시가총액도 이제 150억 간당간당해요. 근데 부동산만 한 200억, 300억 갖고 있어.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한 게 이거예요. 액면병합. 액면병합이 뭐예요? 자, 이것 때문에 급등한 동전주들이 많거든요. 이것만 다 아시는 건데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걸 짧게 해드리면 이거 뭐냐면 이제 액면가죠. 액면가. 현재 주가 말고 액면가. 액면가가 500원짜리를 얘가 얼마나 받는다는 거예요? 2,500원으로 5배잖아요. 그러면 얘 주가가 500원이다 실제로 지금. 주가도 500원이에요. 그럼 여기도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얘가 어떻게 돼요? 주식이 갑자기 2,5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주식은 줄어들죠. 줄어든다고. 5분의 1로. 예를 들어서 1000주 갖고 있었다.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200주로 줄어드는 거고 500주 갖고 있었다. 100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득보는 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예요. 내가 1000만원 투자했다. 1000만원 그대로 있어. 그런데 주가만 바뀌는 거예요. 액면 분할은 옛날에 삼성전자가 200만원 넘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액면 분할했다고. 그래서 이제 2만원, 3만원짜리가 다 그랬죠. 네, 그런 식으로. 액면 분할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고가주는 액면 분할, 저가주는 액면 병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액면 병합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아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저가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발표 안 해도 뭐 얘는 우리도 하면 되겠네. 그래서 막 이제 급등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주 이제 갖고 있는 분들 계시면은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편이잖아. 그죠? 네. 다들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죠? 저는 전문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신데 제가 여러분들 편 들지 뭐 제가 정부 편 들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나쁜 놈들이야. 개인 투자자 말고 아까 정부 관계자들 말을 그따구로 해요. 깡패도 아니고 그죠? 네.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전주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이제 잘못될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정원호 관련주하고 이제 조국 관련주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 요즘에 서울시장 관련주 되게 조용하죠, 그죠? 너무 조용해. 네. 왜 조용하겠어요? 당연히 조용하지. 왜? 맨날 이제 코스피만 6천 임박해 있죠, 그죠? 네. 정청래하고 어제 보셨어요? 정청래하고 이성윤인가? 그 둘은 이재명 그 마을에서 강퇴됐다며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갑자기 조국이 1월 말 2월 초에 등장해가지고 정청래하고 합당한다고 했다가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막 싸움 나고 뭐 지수 막 엉뚱한 데 올리고 막 앉아 있고 이러니까 정원호 관련주가 올라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그 정원호 씨 그 뭐야 저기 했었잖아요, 저기 뭐야 북콘서트인가? 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특별한 이슈 없으니까 조용한 거예요. 떨어지고 EPS색인데 떨어지다가 말죠.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냥. 이제 볼일 다 보고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대주산업, SJ그룹. 네. 살짝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거래가 없어서 무의미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의미하다. 네, 의미가 없다. 네. 바이오스마트 뭐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락이 멈추고 그냥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궁금하시겠죠? 이거 눌림목인가요? 몰라요. 왜 모르냐고요? 뭐가 하나 나와봐야 알아. 여기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뭐가 하나 나와보면 대본 딱 이제 눈치를 채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몰라. 옛날에 그 임신 여자분들 임신하시면은 왜 그 초음파 검사 해가지고 이제 아들인지 딸인지 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초반엔 모르잖아요. 네. 임신 뭐 한 달째는 모르지 않나요? 몇 달 이상 돼야지 알 수 있지? 모르잖아, 잘.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을 적당하게 잘 들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61CNS 얘도 모르지 뭐. 뭐가 나와봐야 알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뒤에 있는 애들 얘기 많이 했던 게 나와이비는 뭐 딴 걸로 갔고 안 가니까 정원호 관련주 안 가니까 탈출했어요. 탈옥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창투사로 붙었어. 창투사로. 네. 모엔지 이런 것도 살짝 들썩거리고 그러더라고. 그죠? 네. 우원결과 같은 것도 살짝 들썩거리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조용조용해요. 끝난 게 아니라 조용조용해.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간 애들 얘네들 있죠. PS텍, 대주산업 이런 거, SJ그룹 이런 거는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하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언급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저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밑에 있는 거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는 못 가고서 버벅거리고 난리 나거든요. 종목 망가진다고. 그래서 그쪽 종목도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거고 떠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은 사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오면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로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 쉬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국 관련주 여기 화천기기 하나랑 삼보산업까지 해서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눌림목 같아 보이시죠? 얘는 눌림목이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오세훈 관련주는 꼴도 보기 싫은데 일단 볼게요. 제가 오세훈을 되게 싫어하거든. 물론 조국도 싫어해요. 아, 조국은 좋아하시나봐요. 아니요. 네. 싫어해. 네. 전 정치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하도 학을 때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모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은데 정치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게 되고 하니까 네. 그냥 진짜 토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보수도 여기 가짜 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네? 민주당에도 보면은 거기 문제 있는 사람들 많고 맞잖아요. 뭐 미국이나 유럽은 뭐 그쪽은 편안합니까? 거기도 똑같아. 자, 그다음 저기 오세훈 관련주를 보시면은 뭐 진양화학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놨죠. 진양, 폴리 뭐 그냥 죽은 거 같아. 진양산업 이러고 있어. 모르겠어. 지능기업. 여긴 지능 진짜로 시작하는 게 맞지. 오세훈 관련주라고 보긴 그렇고 그냥 다른 걸로 움직이는. 근데 부동산 개발할 때 좀 중소형 건설주 올라왔잖아요. 그냥 그거 흐름 타고 올라오고 오세훈이라기보다 제가 보긴 그래. 그리고 오세훈은 최근에 이제 그 누구 편을 들었냐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이제 한동훈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딸이라고 하지만 한동훈을 추종하는 할머니들하고 할머니라고 그래요. 할머니들.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일부 국회의원 몇 명 남아가지고 지금 막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언론사들이 뭐 저기 조중동 뭐 이런 그냥 우리 뭐 보수 언론인 줄 알았던 그 쓰레기 언론들이 한동훈을 지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보면은 막 한동훈의 세력은 건재하고 그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인가? 그 사람이 지금 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아니랍니다. 그냥 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것 같죠, 그죠? 아니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한동훈 욕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요. 한동훈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까? 응? 배신 때리고 막 아유. 그러니까 여당 야당을 떠나서 배신 때리는 인간은 다음에 또 때리게 돼 있어. 자기 키워준 사람을 그렇게 배신 때리면 딴 사람은 배신 안 할 것 같아요? 하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오세훈 관련주는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오세훈이 한동훈을 지금도 막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 완전 찍혔더라고. 이 사람 서울시장 출마는커녕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서 잘려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오세훈 관련주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변수는 있어요. 뭐냐면 세력들이 이제 오세훈 관련주에 있을 수는 있거든요. 정치 상황이 자꾸 변하니까 뭐 세력들이 그 전에 이제 오세훈 관련주 매집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빠져나올 때 갑자기 급등시킬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철 때 그 서울시장 선거 때 있잖아요. 그때 박원순이 죽었잖아요. 그때 죽고 나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누가 나왔냐면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 누가 박영선 그 MBC 앵커 출신의 그 국회의원이었었잖아요. 박영선 그 사람이 나왔었는데 그때 박영선 이 사람이 그때 문재인 정부 때죠. 그래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주가 이 IMBC가 그 테마주로 해서 이만큼 올라갔었거든요. 2,500원 언저리에서 한 7,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2배 이상 급등했었어요. 근데 1월 말인가 1, 2월 달 돼가지고 1월 달인지 3월 달인지 이때쯤일 거야. 이때 그 LH 전현직 직원들이 깡투기한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서울 민심이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세훈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는데 오세훈의 지지율이 막 60%까지 막 폭증을 하고 그리고 정영선의 지지율은 나락을 갑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끝났어.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였다니까. 근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쭉 급락하다가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오면서 폭등시키더라고요. 뭐예요? 탈출. 우리 영화 보면은 왜 전투기 조종사가 이제 미사일 하나 맞았어요. 그럼 이제 비행기가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탈출하죠. 딱 그거예요. 비행기가 막 날아가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이제 LH 그 이제 비리 그 이슈 터져갖고 이제 그 미사일 맞고 추락하고 있는데 탈출하더라고. 세력들이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확 나가더라고. 뭐 오세훈 관련해서 그런 게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크게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서울시장 관련주를 얘네들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드려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 오늘 그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패턴 좀 얘기할까 하다가 동전주하고 이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원호 관련주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안 했는데 바닥에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요. 여기 보면 지금 저희 방에 어제는 우리손 FNG 이런 걸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살짝 뚫어놓고 살짝 만들어 놓고 또 올린 애들 나오거든요. 이거 오늘 다 팔았습니다. 오늘 다 수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판 게 뭐냐면 서울 바이오시스.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이거든요. 아이고야 작년에 그냥 진짜 푹 담그더라고요. 무슨 저기 일제시대 때 그 순사들이 그죠? 독립운동가들 막 그 물고문 하듯이 그냥 담궈버리더라고. 그냥 푹 담그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제 그랬냐는지 얼굴 싹 바꿔갖고 급등해요. 딱히 이유도 없어. 급등하는 이유도 없다니까요. 네. 그냥 올려 그냥. 오늘 팔아드렸어. 27% 급등 마감. 물량 좀 남아있어서 내일까지 보고 있습니다.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바닥에서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급등하기 전에 살짝 들었다 놓는다니까요. 이 기회가 되면 요거 한번 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올라온다. 그러니까 저희 방은 지금 뭐 매일매일 매도 사인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 사인 4개, 어제도 뭐 무지하게, 어제도 4개 이상 나왔죠. 오늘도 매도 사인 2개 나오고. 종목은 한 일주일에 2-3개밖에 안 사요. 근데 매도가 이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매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기존 회원들 보유 종목 팔고 남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량 좀 남겨놓은 거 그런 거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또 신규 추천주도 이제 매도 사인 잘 나오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돌아서 같이 하세요. 지금은 이 시장 종목도 움직이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혼자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마 많이 느끼실걸요? 잘 안 되시죠? 매수는 뭐 유튜브를 보든 뭐 남의 뭐 블로그 글을 보든 어떻게 해서든 사시겠지만 올라올 때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사이에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팔았더니 더 날아가거나 막 그럴걸요? 파는 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왜? 패턴이 완전 바뀌었거든.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료 강의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15년 전, 20년 전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요? 그것도 특강 한번 해드릴까요? 왜 기법 그 옛날 차트 기법이 안 먹히는지? 안 먹혀 그거. 그런 거 아예 배우지 마시라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모르는 게 낫다니까. 도박판에서도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이 돈 다 잃어요. 누가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타짜? 아니에요. 타짜보다 제일 무서운 게 초짜야. 주식도 똑같아요. 선수보다 타짜보다 무서운 게 초짜라니까. 초짜 들어오면은 판이 흔들립니다. 거기서 절대 그런 걸 내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걸 내요. 상대방은 긴장하는 거지. 이거 천재인가 이러면서. 아니 초짜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습니다. 묻지 마시고 진짜 초짜가 더 무섭다니까. 이상한 거 배워갖고 더럽히지 마시고 초짜인 상태로 들어오세요. 초짜 환영. 초짜들 분들 들어오면 돈 잘 벌어요. 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거든요.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그러면 그냥 그거 그대로 합니다. 그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경험이 아주 풍부해서 이제 아주 능숙하게 대처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초짜들이 더 유리해요.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제 뒤에 또 방송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